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수술대 위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 항암 치료 중인 아이, 출산 중 과다출혈이 생긴 산모. 이들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은 첨단 의술만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는 단 하나의 물질, 바로 혈액입니다. 그리고 그 혈액은 오직 사람의 몸에서만 나옵니다. 헌혈의 역사는 수혈의 역사와 함께 시작됩니다. 1667년 프랑스의 의사 장 바티스트 드니는 양의 피를 사람에게 수혈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고 이후 수혈 실험은 100년 넘게 금지됩니다. 전환점은 1818년 영국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블렌더리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다출혈로 죽어가는 산모에게 남편의 피를 직접 수혈해 살려냈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첫 수혈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혈액형의 개념이 없었고 수혈은 여전히 생사를 건 도박이었습니다. 1901년 오스트리아의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ABO 혈액형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혈의 안정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란트슈타이너는 193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수혈이 본격적으로 의료 현장에 도입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습니다. 전장에서 쏟아지는 부상자들을 살리기 위해 혈액을 미리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혈액원과 헌혈제도의 원형입니다. 한국에서 헌혈이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초기에는 돈을 받고 피를 파는 매혈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매혈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건강을 해치며 피를 팔다 보니 혈액의 질이 낮고 감염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후 자발적 무상 헌혈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1981년 매혈은 공식 폐지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헌혈 건수는 연간 약 285만 건에 달합니다. 헌혈률은 약 5.6%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수치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 뒤에는 불편한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전체 헌혈량의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 청년층에서 나옵니다. 반면 일본과 대만은 30대 이상이 헌혈자의 70%를 차지합니다. 학생과 군인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구조가 숫자를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젊은 층 인구가 줄어들면 혈액 수급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방학 시즌인 여름과 겨울에는 혈액 보유량이 1에서 2일치로 떨어지는 비상 상황이 반복됩니다. 혈액은 냉동 보관이 불가능하고 종류에 따라 유통기한이 5일에서 35일 사이입니다. 즉 비축이 아니라 꾸준한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입니다. 헌혈은 물론 가장 먼저 수혜자인 환자에게 이롭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 외상, 혈액 질환 등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가 혈액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헌혈은 주는 사람에게도 이롭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헌혈 후 무료로 제공되는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형, 혈색소, 간 기능, 매독, 에이즈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헌혈이 체내 과잉 철분을 줄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심리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직접 기여했다는 사실은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헌혈제도 안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헌혈한 혈액이 무상으로 기증됐는데 왜 병원에서는 수혈 비용을 내야 할까요? 혈액은 체열, 검사, 보관, 분리, 운송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의료비 형태로 환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특정 집단에 쏠린 헌혈 부담입니다. 군인과 학생의 헌혈 참여는 사실상 암묵적 강제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헌혈이 아닌 유인책과 압박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내 혈장 원료 자급률은 약 44%에 불과하며 나머지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면역 글로불린 같은 혈액 제제는 공급 부족으로 소아와 중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헌혈이 건강에 해롭다는 오해가 퍼져 있고 이것이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캐릭터 콜라보 기념품, 게임 아이템, 지역화폐 적립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참여 유인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직장 헌혈 캠페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공혈액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한 적혈구의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까지는 아직 수십 년이 남아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팔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헌혈은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10분 남짓의 시간으로 최대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수술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면을 읽어주는 당신의 가이드 보이스 리벨라였습니다. 오늘 당신의 혈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